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69년을 살아온 거친 손이 젖은 골목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생명 앞에서는 아이고, 이놈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이 불러온 건 새로운 생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정 여사님, 시장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규정 위반입니다. 하룻밤만 비에 떨던 생명인데 그날 밤부터 골목에 사각사각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줄. 누가 급히 잘라낸 흔적 같습니다. 자리세 150% 인상입니다.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에는 책임이 따라야죠. 하지만 69세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그 작은 생명이 숨으면 더 뺏긴다. 이제 끝을 봐야 한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켜고 찍은 그 영상이 동네 실세를 무릎 꿇게 만들 줄은 그건 오해야. 나는 몰랐어. 진포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숨겨진 더러운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은 늦여름 장마가 막 끝난 오후였습니다. 해명시 진포시장의 파란 천막들이 축축한 바람에 펄럭이며 하루의 마지막을 알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호떡집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 생선가게에서 얼음 부딪히는 딸그락 소리가 들려왔지요. 시장 바닥 곳곳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무릉덩이들이 반짝였고 그 사이로 생선 비늘 몇 개가 석양빛에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정분자는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있던 무릎을 털며 일어섰어요. 꽃무늬 셔츠 위로 걸친 낡은 면조끼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69년을 살아온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붉어져 있었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부지런했어요. 남은 배추를 비닐포대에 담고 저울추를 정리하며 하루의 매상을 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저 그렇네. 입에서 저절로 나온 한숨이었어요. 박만수가 좌판 자리를 구석으로 밀어버린 이후로 단골 손님들 발길이 뜸해졌거든요. 그래도 어쩝니까? 살아야죠. 분자는 천천히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비닐 덮개를 씌우고 무거운 상자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렸어요. 끽, 드르르, 쿵. 30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소리들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분자가 등을 펴며 고개를 돌렸을 때였어요. 시장 끝 골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낑낑, 낑낑. 가느다란 울음소리 같은데 사람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먹고 저게. 호기심이 생긴 분자는 비를 피하듯 골목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젖은 골판지 냄새가 코끝에 스쳤어요. 고물상 앞에 쌓인 상자 더미들 사이로 폐연 수막이 바람에 펄럭펄럭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판지 더미 한쪽에서 희끄무레한 것이 꿈틀거렸어요. 어머나. 분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기에 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털이 온통 젖어서 누런 흙물이 묻어 있었지만 본래는 하얀 털이었을 게 분명했어요. 중간 크기의 암컷, 진돗개 같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분자의 마음을 움직인 건 그 눈이었어요. 검은 눈동자가 분자를 올려다보며 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면서도 뭔가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아이고, 이놈이. 얼마나 무서웠을꼬. 분자가 한 걸음 다가서자 개는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목에는 낡은 가죽 목줄이 걸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미세한 칼자국 같은 것이 보였어요. 누군가 급하게 잘라낸 흔적 같았습니다. 주인이 있나 본데. 분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이 골목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였고 가로등도 아직 켜지지 않은 어스름한 시간이었어요. 개는 여전히 분자를 바라보며 가느다랗게 울고 있었습니다. 낑낑, 낑낑. 그 소리가 분자의 가슴 어디선가 뭔가를 건드렸어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분자는 망설였습니다.
집에는 딱히 개를 키울 형편도 안 되고 반지하 방은 좁기만 했거든요. 게다가 요즘 박만수가 시장 규정을 들먹이며 트집을 잡는 상황인데 개까지 키운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지. 하지만 그 순간 개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분자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서 분자는 뭔가 익숙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 눈. 나도 이런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본 적이 있었지. 혼자 사는 노년의 밤들,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방에서 분자도 이런 눈으로 누군가를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아들이 전화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누군가 문이라도 두드려줬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내 마음이 이래서야. 분자는 면조끼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오래된 옷감에서 나는 소리가 골목에 작게 울렸어요. 개는 분자의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계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그래, 일단 이거라도 덮고 있어. 감기 들겄다. 분자가 조끼를 개에게 천천히 씌워주자 개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짝 몸을 맡기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첫 냄새를 맡으며 안도하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참, 나도 별사람 다 되네. 분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냥 오늘만이야. 내일 주인 찾아보자, 응? 분자가 개에게 말을 걸자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분자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어요. 그래,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비는 또 올락하네.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어요. 분자는 개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얼마나 굶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 이놈이 진짜 가볍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시장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분자는 개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었어요. 조끼에 쌓인 개는 분자의 체온을 느끼며 점점 긴장을 풀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분자의 집은 시장 뒤편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현관문을 열자 하루 종일 비어있던 집 특유의 고요함이 맞아주었습니다. 자, 들어와. 분자는 개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개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식탁 밑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갔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해 보였나 봐요. 배고프지? 집에 뭐 있나 보자. 분자는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남은 밥이 조금 있었고 어제 사온 계란도 몇 개 있었어요. 달걀죽이나 끓여줄까? 분자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자 식탁 밑에서 개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음식 냄새에 반응한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해줄게. 밥알을 으깨고 달걀을 풀어넣어 죽을 끓이는 동안 분자는 계속 식탁 밑을 힐끗힐끗 들여다봤어요. 개도 분자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 됐다. 이리 와. 분자가 식은 죽을 작은 그릇에 담아주자 개는 조심스럽게 나와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그리고는 조금씩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되니까. 분자는 개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뭔가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챙겨준 게 언제였을까? 아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개가 다 먹고 나자 분자는 물그릇도 갖다 놓았어요. 물도 마셔. 목마르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분자는 평상시처럼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계속 식탁 밑으로 시선이 갔어요. 개는 몸을 둥글게 말고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어요. 분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젯밤 배달일로 허리를 삐끗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아프고
혼자 일어나고 혼자 버텨내야 했던 그 밤들. 남은 생, 나한테도 누가 기대오면 좋겠다. 분자의 혼잣말이 방 안에 작게 퍼졌습니다. 그때 식탁 밑에서 개가 살짝 귀를 움직였어요. 잠든 게 아니라 분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나 봅니다. 내일 주인 찾아보자. 분명 누가 찾으러 올 거야. 하지만 분자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바람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정말 혹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그날 밤 분자는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곁에 있었고 작은 생명이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좁은 반지하 방이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했어요. 함께 비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분자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로 새벽 4시 분자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홀로 일어나는 적막함이 있었을 텐데 식탁 밑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숨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 어젯밤에. 분자는 몸을 일으키며 식탁 밑을 들여다봤어요. 흰 개가 여전히 몸을 둥글게 말고 자고 있었습니다. 꽃무늬 셔츠 위로 걸친 면조끼는 이제 그 개의 담요가 되어 있었어요. 일어났나, 아가? 분자가 조용히 말을 걸자 개가 눈을 떴습니다. 잠시 경계하는 듯 하더니 분자를 알아보고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아이고, 귀엽네. 그런데 이름이 뭐고? 목줄에 이름표도 없고. 분자는 개의 목줄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낡은 가죽에 미세한 칼자국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지금은 급한 게 따로 있었어요. 아가야, 언니가 시장 가야 하는데. 어쩌지? 도매시장은 새벽 5시에 문을 열어요. 늦으면 좋은 채소는 다 팔리고 말거든요. 하지만 이 개를 혼자 두고 가기엔 불안했습니다. 그냥 데려갈까? 분자는 망설였어요. 시장에 개를 데려가면 분명 사람들 시선을 받을 거고 박만수 같은 사람한테 트집 잡히기 딱 좋을 텐데. 하지만 어젯밤 그 간절한 눈빛을 생각하니 차마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좋아, 함께 가자. 근데 얌전히 있어야 한다? 분자는 개에게 물을 한 그릇 더 주고 어젯밤 남은 죽도 조금 더 떠줬습니다. 개는 정말 얌전히 먹었어요. 참 착하네. 그럼 이름을 털이 하야으니까 백설이라고 부를까? 백설이라고 부르자 개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마치 자기 이름인 것처럼. 진짜 백설이야? 아니면 비슷한 이름이었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분자는 백설을 조심스럽게 안고 집을 나섰어요. 시장까지 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어요. 해명시 종합도매시장. 분자에게는 전쟁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트럭들이 쌩쌩 지나다니고 아저씨들이 무거운 상자를 나르며 소리를 지르고 호객꾼들이 목소리를 높여가며 경쟁을 벌이는 곳이죠. 분자 언니, 오늘 일찍 왔네? 김 사장이 손을 흔들었어요. 30년 단골 도매상이었습니다. 응, 김 사장. 오늘 배추 어때? 어제 태풍 때문에 좀 비싸. 근데 언니, 그게 뭐야? 깨. 분자는 품에 안고 있던 백설이 눈에 띄자 당황했어요. 아, 이거 어젯밤에 골목에서 주워온 건데. 아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개를. 언니도 참. 김 사장이 혀를 찼지만 표정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룻밤만이야. 주인 찾아주려고. 그래도 조심해.
요즘 박만수 그 사람이 시장 규정 어쩌고 하면서 난리잖아. 분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박만수 얘기만 나와도 속이 뒤틀렸거든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배추 얼마야? 언니니까 한 포기에 1,500원. 어머, 비싸네. 1,000원은 안 되나? 언니, 요즘 기름값이 얼만데? 1,300원, 더는 못 깎아줘. 분자는 계산을 해봤어요. 배추 10포기면 13,000원. 어제 번 돈으로는 빠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10포기만. 무거운 배추를 손수레에 싣고 당근과 파도 조금씩 샀어요. 백설은 분자 품에서 고분고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짖지도 않고 얌전했어요. 정말 착하네, 이 아이가.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 분자는 문득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의 개까지 키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아이고, 내가 뭔 생각을 했나? 하지만 품 안에 백설이 분자를 올려다보는 눈빛을 보니 그런 걱정도 잠시 사라졌어요. 진포시장에 도착해 좌판을 펼치는데 벌써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자 언니가 개를 키운다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개를. 위생이 문제 아냐? 분자는 못 들은 척했어요. 백설을 좌판 뒤쪽 그늘에 앉혀두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배추 싸게 가져가세요. 싱싱한 배추. 오전 장사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몇 분 오셔서 배추도 사가고 당근도 조금씩 팔렸습니다. 분자야, 그게 어디서 났어? 단골 박 할머니가 물었어요. 어젯밤에 골목에서 주워온 거예요. 비에 젖어서 떨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마음씨가 고와. 요즘 사람들은 개미 한 마리도 안 밟으려고 하면서 정작 어려운 이웃은 모른 척 하는데. 할머니, 그럼 배추 한 포기 더 가져가세요. 덤으로. 아니야, 돈 줄게. 요즘 장사가 어려운데 뭔 덤이야. 분자는 웃었어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젊은 손님 한 명이 백설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줌마, 여기 시장인데 개를 왜 데려와요? 위생상 문제 있지 않나요? 죄송해요. 하루만. 그래도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 상인회에 신고해야겠네. 그 손님은 배추를 사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분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고, 벌써부터 이러네. 오후 3시쯤 분자는 장을 마무리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이었지만 백설이 걱정됐거든요. 자, 집에 가자.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분자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백설이 계속 낑낑거리며 바닥을 킁킁 냄새 맡고 있었거든요. 왜 그래? 어디 아픈가? 분자가 백설을 살펴보니 바닥에 젖은 자국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당황한 분자는 수건을 가져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백설을 위해 낡은 담요를 깔아줬어요. 혹시 아기를 가진 건 아니겠지? 분자의 추측이 맞았어요. 그날 밤 10시쯤 백설이 심하게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새끼를 낳는 거구나. 분자는 어쩔 줄 몰랐어요. 개 출산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담요를 더 깔아주고 따뜻한 물을 준비해뒀습니다. 밤 11시 30분,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났어요. 어머나, 정말로. 새벽 1시, 두 번째 새끼까지. 분자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작고 미끄러운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을, 백설이 새끼들을 핥아주는 모습을. 태어난다. 내 눈앞에서. 숨 같은 게, 따뜻한 게 2개나. 분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생명의 순간을 본 게 언제였을까?
아들을 낳았을 때 그것도 벌써 40년 전 일이었어요. 새벽에 태어난 내가 새벽이고 조각구름 같은 내가 조각이다. 분자는 떨리는 손으로 새끼들을 어루만졌어요. 손가락 크기만 한 작은 생명들이 어미젖을 찾아 꿈틀거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지? 현실이 다가왔어요. 개 한 마리도 키우기 버거운 형편인데 새끼까지 둘이나. 게다가 시장에서 이미 눈총을 받기 시작했는데 주인을 찾아줘야 하나? 내가 키워야 하나? 하지만 백설이 새끼들을 품에 안고 분자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그런 고민도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생명들에게는 분자가 전부였으니까요. 일단 오늘 밤은 함께 보내자. 내일 생각해보고. 분자는 그렇게 말하며 백설과 새끼들 곁에 앉았습니다. 찰그랑 하고 새끼들이 내는 작은 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 진포시장은 뭔가 달랐습니다. 분자가 백설과 새끼들을 뒤에 두고 좌판을 펼치는데 평소보다 주변이 수군거렸어요. 상인들이 몰려서 무슨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자 언니 집에 개새끼가 태어났다면서? 어제 저녁에 김 사장이 그러던데 새끼를 둘이나 낳았다고. 아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뭔 개를. 위생이 문제인데 시장 이미지도 문제고 요즘 민원 들어오면 우리 다 죽어. 분자는 들은 척 안 들은 척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거든요. 분자야. 뒤에서 박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어제 배추를 사간 단골이었습니다. 네, 할머니. 새끼 낳았다며? 몇 마리야? 둘이에요. 새벽에 태어났어요. 아이고, 그래도 생명인데. 잘했어. 근데 조심해야겠다. 아까 박만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데. 박할머니의 말에 분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벌써 박만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였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글쎄, 시장 규정 어쩌고 하면서. 어쨌든 조심해. 박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분자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오전 10시쯤 장사가 한창일 때였어요. 분자가 손님에게 배추를 달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만수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맨 채로 손에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어요. 뒤따라 오미정도 함께였습니다. 구청 외주위생점검업체 직원이었죠. 정 여사님. 박만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가식적으로 공손했지만 그 속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예. 무슨 일이십니까? 분자는 일어서며 긴장했습니다. 백설과 새끼들이 좌판 뒤 그늘에 있었거든요. 시장 이미지라는 게 있잖습니까? 요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위생 관련해서 말이에요. 박만수는 백설 쪽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이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동물을 시장에서 기르는 건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규정상으로도 임시 보관조차 위반 사항입니다. 하룻밤만 비에 떨던 생명인데 어떻게 내쫓습니까? 분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원하는 톤이었지만 박만수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상인회고 시장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해요. 개인적인 선의가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는 없잖습니까?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박만수의 논리가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오미정이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사진을 좀 찍어야 해서요. 사진을요?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미정의 목소리는 공무적이었지만 어딘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찰칵, 찰칵. 백설이 그 소리에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새끼들도 어미 뱃속으로 더 파고들었습니다. 사진은 왜 찍는 겁니까? 분자가 물었지만 오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몇 장 더 찍고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박만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정 여사님, 이해해 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물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 관리자로서는 원칙을 지켜야 해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세요. 보호소든 주인을 찾아서든. 길게는 사흘, 그 정도가 한계입니다. 사흘. 분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만약에 그 안에 해결이 안 되면요? 박만수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강제 조치를 취해야죠. 시장 상인의 규정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리고 박만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좌판 위치도 재검토해야겠어요. 요즘 위생 점검이 까다로워서 구석진 곳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요. 분자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렸어요. 지금도 구석 자리인데 더 구석으로 밀어내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자릿세 문제도 있고요. 시장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박만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오미정과 함께 사라졌어요. 남은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상인들의 시선이 분자에게 쏠렸어요. 몇몇은 동정의 눈빛이었지만 대부분은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분자야, 어쩌려고. 옆 좌판 김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글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인 찾기는 해봤어? 어제 골목에서 주워온 건데 목줄에 이름표도 없고. 그럼 보호소에. 김 아줌마의 말에 분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소에 보내면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요. 오후 내내 장사는 시원찮았어요. 사람들이 분자 좌판을 피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한산했어요. 저녁 무렵 분자는 일찍 장을 정리했습니다. 백설과 새끼들이 걱정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분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사흘이라. 그 짧은 시간 안에 뭘 할 수 있을까? 어쩌지, 백설아.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백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새끼들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너희들은 괜찮구나. 분자는 백설을 쓰다듬으며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각, 사각. 누군가 집 주변을 걷고 있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상시 지나다니는 발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고 뭔가를 살피는 듯한. 백설이 벌떡 일어났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왜 그래, 백설아? 분자도 긴장했어요. 백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사각, 사각. 발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창문 쪽으로도 현관문 쪽으로도. 분자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갔어요. 문밖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어요. 하지만 누군가 여전히 밖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자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어둠 속 멀리서 사람 그림자 하나가 급하게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분자는 문을 다시 닫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백설도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새끼들 앞을 지키듯 앉아서 현관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거야, 백설아? 분자가 백설을 쓰다듬자
백설은 작게 낑낑거렸어요. 마치 뭔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분자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또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백설도 계속 뒤척였거든요. 누굴까? 왜 우리 집 주변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박만수의 위협, 오미정의 사진 촬영, 그리고 이 밤의 수상한 발소리까지 뭔가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개 한 마리를 주워온 것이 아닌 더 큰 무언가에 휘말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분자는 백설과 새끼들을 더 꽉 안았습니다. 작은 생명들의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야 한다. 그날 밤부터 진포시장 골목에는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분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백설도 계속 불안해했고 새끼들마저 평소보다 자주 울었어요. 오늘은 괜찮을까? 분자는 백설에게 물을 주고 새끼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건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도매시장을 다녀와 진포시장에 도착했을 때 분자는 자신의 좌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무언가 놓여 있었거든요. 낡은 종이 쪽지 하나가 저울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돌멩이로 눌러놓은 채로요. 분자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깨 돌려놔라. 주인 있다. 삐뚤빼뚤한 손글씨였어요. 서명도 없고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 같은 짧은 문장만. 이게 뭐고? 분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젯밤 집 주변을 맴돌던 사람이 이 쪽지를 놓고 간 걸까요? 분자야, 왜 그래? 얼굴이 하얗네. 옆 좌판 김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거 누가 놓고 갔나 봐요. 분자는 쪽지를 보여줬어요. 김 아줌마가 읽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주인이 있다는 건가 봐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섭게? 이상해. 진짜 주인이면 연락처라도 남겨놓지. 왜 이런 식으로? 김 아줌마의 말이 맞았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분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오전 10시쯤 분자는 창고 골목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쿵, 철컥 하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뭔 소리지? 호기심이 생긴 분자는 백설을 좌판에 두고 골목으로 향했어요. 창고 앞에 도착해 보니 자물쇠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부순 것 같았어요. 창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어수선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분자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뒤쪽으로 도망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분자는 창고 앞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바닥에 이상한 것들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사료 부스러기들이었어요. 갈색 알갱이들이 시멘트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선명한 핏방울 한 방울이 보였어요. 어머나, 분자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 것 같았거든요. 분자야, 거기서 뭐해? 뒤에서 박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자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아, 그냥 이상한 소리가 나서. 여기는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이야. 빨리 나가. 박만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뭔가 당황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창고 자물쇠가 부서져 있던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어서 가서 장사나 해. 박만수는 분자를 밀어내듯 했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창고 문을 닫고 새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분자가 좌판으로 돌아오니 백설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계속 킁킁거리며 분자 옷을 냄새 맡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냄새라도 나? 그때 분자는 자신의 신발을 봤어요. 창고 앞에서 밟았던 사료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거구나. 백설은 그 냄새를 맡고 계속 불안해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박만수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몇 명의 시장 관리인들과 함께였습니다. 정 여사님, 좌판 위치를 조정해야겠어요. 예. 왜요? 위생 점검 결과 현재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나왔어요. 더 안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박만수는 시장 가장 구석진 곳을 가리켰어요. 사람들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너무 규정이에요. 시장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분자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상자들을 끌고 구석으로 이사했어요. 다른 상인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하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자리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손님들이 찾기 어려운 곳이었고 습기도 많이 찼습니다. 아이고, 이제 어쩌지. 분자가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언니, 힘드시죠? 젊은 여자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서미라예요. 시장 안에서 애완용품점이에요. 언니 소문 들었어요. 서미라는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강아지 초유예요. 갓 태어난 새끼들한테 꼭 필요해요. 어머, 고마운데. 돈은?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생명한테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섬이라는 부드러운 담요도 하나 더 꺼내줬어요. 언니, 아기들 체온 유지가 제일 급해요. 이거 깔아주세요. 내가 뭘 안다 카노. 고맙다 아가야. 분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근데 언니 조심하세요. 요즘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무슨 소문요? 게 관련해서 뭔가 복잡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서미라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중고가전 수리차 한 대가 시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낡은 트럭이었는데 운전석에서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수리 접수 받습니다. 남자는 과묵해 보였어요. 말수가 적고 눈썰미가 좋아 보였습니다. 저분이 최태식 기사님이에요. 가끔 시장에 오시거든요. 최태식이 분자 쪽을 지나가다가 백서를 봤어요. 그리고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강아지가 있네요. 네, 어젯밤에 주워온 거예요. 최태식은 백설의 목줄을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이상하네요. 뭐가요? 저 목줄 누가 급히 잘라낸 흔적 같습니다. 어디 묶여있던 걸 급하게 끄는 최태식의 말에 분자와 서미라가 동시에 긴장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글쎄요.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최태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분자는 일찍 장을 정리했어요.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고 백설과 새끼들이 걱정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분자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톡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분자가 창문으로 가보니 바닥에 작은 덩어리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빵 조각 같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백설이 그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백설아? 분자가 빵 조각을 집어들려고 하자 백설이 분자 앞을 막아섰어요. 마치 만지지 말라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네. 분자는 빵 조각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뭔가 수상했거든요. 그날 밤 분자는 창문에 커튼을 꼭꼭 쳐놓았어요. 그리고 백설과 새끼들을 더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무서운 일이 생기고 있어, 백설아. 백설은 분자를 바라보며 작게 낑낑거렸어요. 마치 자신도 뭔가 알고 있다는 듯이. 분자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에서 계속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백설도 밤새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분자는 지친 얼굴로 좌판을 펼쳤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자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어요.
백설과 새끼들도 계속 불안해하며 잠을 설쳤거든요. 언니,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서미라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미라야.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젯밤에도 뭔가 소란스러웠다던데. 분자는 어젯밤 창문으로 던져진 수상한 빵 조각 얘기를 했어요. 서미라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거 진짜 이상해요. 누가 그런 짓을. 나도 모르겠어. 근데 백설이가 그 냄새를 맡고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그때 구청 차량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나타났어요. 오미정이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보였어요. 정 여사님, 오미정이 분자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공문서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동물보호센터 인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분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백설이를.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서. 오미정은 공식적인 절차를 설명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시킨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류 정리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오늘 내일은 괜찮을 것 같고. 오미정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잠깐 둘이서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미라가 눈치를 채고 자리를 비켜줬어요. 오미정은 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실은 오미정이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최근에 불법 번식장 관련 제보가 있었어요. 번식장이요? 네. 칩 등록이 뒤엉켜 있고 임신한 개들을 시장 창고로 흘리는 조직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분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백설이가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목줄의 칼자국, 그리고 임신 상태로 발견된 것까지. 오미정은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진은 규정상 찍었지만 전 지금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민원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증거를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이 일에 연루된 사람이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미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공식적인 절차 설명을 마저 하고 갔어요. 분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박만수가 몇 명의 상인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더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모여보세요.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분자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요즘 시장 이미지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죠. 박만수는 분자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시장은 공동체입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선의가 전체에 피해를 줄 수는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몇몇 상인들이 맞장구를 쳤어요. 분자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세를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얼마나요? 누군가 물었어요. 기존 자리세의 150%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분자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150%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박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상인들의 시선이 모두 분자에게 쏠렸습니다. 분자 언니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분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상인들이 하나 둘 흩어졌어요. 몇몇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언니, 서미라만이 분자 곁에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하죠? 150%라니.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자는 절망적이었어요. 현재 수입으로는 기존 자리세도 빠듯한데 150%라니. 그날 저녁 분자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운이 없어서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집에서 백설과 새끼들을 보며 한숨만 쉬고 있는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최태식입니다. 낮에 뵀던 분자는 문을 열었어요. 최태식이 서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밖에서 얘기하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최태식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휴대폰 화면에는 흐릿한 야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게 뭐죠? 창고 뒤편 CCTV 영상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확보한 건데, 영상에는 픽업 트럭 한 대와 남자 둘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무언가 무거운 것들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케이지예요. 강아지들이 들어있는. 분자의 숨이 턱 막혔어요. 저놈들이 여기를 경유지로 썼던 모양입니다. 임신한 개들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그럼 우리 백설이가 할머니가 발견한 그 개가 바로 여기서 도망친 개일 가능성이 높아요. 목줄의 칼자국도 그때 급하게 끊어낸 흔적일 거고. 최태식은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창고의 임대인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박만수 씨 천안 명의로 되어 있어요. 분자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박만수가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황상 그리고 할머니를 압박하는 것도 이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최태식은 휴대폰을 넣으며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아마 곧 더 큰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증거를 숨기려고 할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백설이와 새끼들을 안전한 곳에. 최태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빨리. 최태식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분자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들. 분자는 백설과 새끼들을 더 안쪽으로 옮겼어요. 백설도 뭔가를 감지한 듯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백설아. 밖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실히 여기야? 맞아. 그 할머니 집이. 빨리 끝내자. 너무 오래 끌면 문제 생겨. 분자의 온몸이 떨렸어요. 창문으로 살짝 내다보니 남자 둘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설이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새끼들을 지키려는 본능이었습니다. 쉿! 분자는 백설을 달랬지만 이미 늦었어요. 밖에 남자들이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뭔 소리야? 개소리 같은데. 발걸음이 점점 현관문 쪽으로 다가왔어요. 분자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곳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쾅!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야, 뭐야 저거. 가보자. 남자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뛰어갔어요. 분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후 최태식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그런데 그 소리는 제가 일부러 낸 거예요. 주의를 돌리려고. 최태식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오늘 밤은 다른 곳에서 주무세요.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분자는 백설과 새끼들을 데리고 서미라의 집에서 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서미라의 집에서 밤을 보낸 분자는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백설도 계속 불안해하며 새끼들을 더 꽉 끌어안고 있었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서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라야,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 분자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결연함이 있었어요. 뭔 말씀이에요? 숨으면 더 뺏긴다. 이제 끝을 봐야 한다. 분자는 서미라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도와줄래? 위험할 수도 있어. 당연하죠.
언니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오후에 최태식이 찾아왔어요. 표정이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죠? 제가 알아본 결과 내일 새벽에 모든 증거를 없앨 예정이에요. 창고도 비우고 관련 자료도 모두 처분할 거라고. 분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네, 오늘 밤에 현장을 잡아야 해요. 그들이 증거를 옮기는 순간을 최태식은 작은 녹음기와 휴대폰을 꺼냈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영상을 찍어주셔야 해요. 제3자가 찍은 것보다 피해자가 직접 찍은 게 더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제가요? 네. 무서우시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미라가 나섰어요. 저도 함께 갈게요. 언니 혼자 보낼 수 없어요. 밤 11시. 분자, 서미라, 최태식은 창고 골목 근처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설도 함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백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봐요. 최태식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픽업 트럭이네요. 트럭이 창고 앞에 멈춰섰어요.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분자가 어젯밤 본 그 사람들이었어요. 시작됐네요. 분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남자들이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째깍 철컥. 그리고 문이 열리는 무거운 소리. 어서 빨리 해. 알았어. 근데 이거 다 옮기려면 시간 없어. 새벽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한다고 했잖아. 분자는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휴대폰 화면으로 창고 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는 쇠창살 케이지들이 가득했어요. 비어있는 케이지도 있었고 바닥에는 핏자국 같은 얼룩들이 보였습니다. 저게, 서미라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분자는 계속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놓칠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백설이 갑자기 특정 방향을 향해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리고는 분자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왜 그래, 백설아?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분자와 일행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만수가 걸어 나왔어요. 정여사, 참나, 이런 데서 뭐하고 있어요? 분자의 등골이 얼음처럼 식었어요. 박만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저희는 미쳤구먼, 정말. 박만수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정리하라고 했잖아. 오늘 안으로. 뭐? 누가 보고 있다고? 박만수가 전화로 다그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하지만 아직 분자와 일행을 발견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모든 걸 트럭에 실어. 새벽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전화를 끄는 박만수가 창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분자는 급하게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언니, 어떻게 해요? 서미라가 떨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태식이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창고에서 남자들이 케이지를 하나씩 트럭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박만수는 주변을 경계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 분자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다시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박만수가 직접 케이지를 옮기는 모습, 그리고 케이지 안에서 들리는 희미한 울음소리까지. 여러분, 이 순간을 놓치면 진실은 또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함께 보고 계신 댓글의 한 줄 한 줄이 이 작은 생명들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분자는 계속 촬영했어요. 박만수가 케이지를 직접 나르는 모습, 바닥의 핏자국들, 그리고 비어있는 케이지들까지. 이거면 충분해. 최태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백설이 갑자기 움직였어요. 뭔가 냄새를 맡은 듯 창고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백설아, 안 돼.
분자가 급하게 백설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백설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렸습니다. 뭔 소리야? 창고에서 남자 하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깨소리 같은데? 박만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깨? 설마. 그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손전등까지 꺼내서 골목 구석구석을 비췄습니다. 분자와 일행은 더 깊숙이 숨었어요. 하지만 박만수의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누가 있나? 나와봐. 박만수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분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찍은 영상만큼은 지켜야 했거든요. 언닌 뛰어요. 서미라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조금만 더. 분자는 마지막 장면까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박만수가 직접 개입하는 모습까지 찍어야 완벽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박만수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 발각될 위기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박만수의 손전등이 분자 일행이 숨어 있는 곳을 향했어요. 바로 그때 다른 쪽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어요. 야옹하고 크게. 아, 고양이구나. 박만수가 손전등을 다른 쪽으로 돌렸어요. 최태식이 일부러 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끝나지 않았어요. 박만수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고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거든요. 빨리 끝내자. 뭔가 불안해. 박만수가 남자들을 재촉했어요. 알겠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 케이지가 트럭에 실렸어요. 그리고 창고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자는 모든 과정을 다 촬영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손에 있었습니다. 트럭이 떠나고 나서야 일행은 안도할 수 있었어요. 성공했어요. 서미라가 작게 환호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분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라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걸 공개할 거야. 그날 밤 분자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백설과 새끼들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진포시장은 어수선했습니다. 분자가 평소보다 일찍 나와 좌판을 펼치는데 박만수가 벌써 상인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창고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언비어 유포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박만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뭔가 다급해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시장 질서를 위해서 말이죠.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분자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 간부님, 분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모든 상인들의 시선이 분자에게 쏠렸습니다. 유언비어가 아니라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자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젯밤 촬영한 영상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정여사? 박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젯밤에 제가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분자는 휴대폰을 상인들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박만수가 직접 케이지를 옮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박 간부님이 직접 불법 번식장 증거물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제가 구한 백설이도 거기서 도망친 게였어요. 박만수가 급하게 나섰어요. 그건 오해야. 나는 그냥 정리만. 그럼 왜 새벽에 몰래 옮기셨어요? 왜 창고 임대가 천안 명의로 되어 있고요? 분자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박만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영상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바로 그때 오미정이 구청 점검팀과 함께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공식적인 단속팀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오미정의 목소리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정 여사님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을 경찰에 전달했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상인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박만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나는 몰랐어. 처남이 혼자. 증거가 다 있습니다.
최태식이 나타났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민간 제보자였습니다. 불법 번식장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상인들이 놀랐어요. 박만수 씨 천안 명의로 된 창고 임대 계약서, 그리고 박만수 씨와의 통화 녹음까지 모두 있어요. 최태식이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반전이 또 있습니다. 서미라가 백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작은 스캐너를 들고 있었습니다. 백설이 목에 미세칩이 있었어요. 서미라가 스캐너를 백설 목에 대자 삐하고 소리가 났어요. 등록번호가 나왔어요. 소유주는 이미 폐업한 번식장. 주소지가 바로 시장 창고예요. 분자는 눈물이 났어요. 백설이 정말로 그곳에서 도망친 게였다는 확신이 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서미라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감시 카메라에 찍힌 트럭 운전자 얼굴이에요. 며칠 전 언니 집에 수면제 섞인 빵을 던진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박만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 이미지가 문제라면 오미정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진짜 문제부터 치웁시다. 바로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과 시청 합동 단속팀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박만수 씨, 동행해 주시죠. 나는 정말 몰랐어. 박만수가 끝까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창고에서 결정적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칼자국 난 목줄, 분만 흔적, 허위 칩 등록 서류, 빈 케이지들. 경찰이 하나씩 읽어주는 증거 목록에 상인들은 경악했어요. 관련자 전원 형사 입건 예정이고 박만수 씨도 연루 정황이 명확해 상인의 직책에서 즉시 해제됩니다. 박만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상인들은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믿고 따랐던 사람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분자는 한동안 멈추지 않던 손떨림 속에서 백설과 새끼들을 깊게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니들은 사람보다 사람 같더라. 분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마다 내 숨소리를 지켜줬지. 무서워도 나를 믿어줬고, 내가 포기하려 할 때도 너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백설이 분자의 손을 살짝 핥았어요. 마치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가 니들 지킬 차례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가족이야. 상인들이 하나둘 분자에게 다가왔어요. 분자야, 미안해. 우리가 몰라서. 언니, 정말 용감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도울게. 김아줌마가 분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다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분자가 백설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미라랑 태식 씨도. 서미라와 최태식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분자가 오미정에게 물었어요. 네, 끝났어요. 아니, 시작이에요. 이제 백설이와 새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진짜 시작이죠. 오미정도 환하게 웃었어요. 그동안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압박했는데 사실 저도 속으로는 응원하고 있었어요. 분자는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어요. 길고 긴 악몽이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새벽아, 조가가. 분자가 새끼들을 하나씩 안아 올렸어요. 이제 진짜 우리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됐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새끼들이 분자의 품에서 작게 낑낑거렸어요. 찰그랑 하고 작은 울음소리가 시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하고 울리는 박수 소리가 진포시장 골목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분자는 그제야 웃을 수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어요. 진포시장에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파란 천막들이 바람에 평화롭게 펄럭였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백설과 새끼들, 그리고 분자에게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포시장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언니들, 잠깐 모여보세요. 김아줌마가 상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금씩 모은 거예요. 골목이 너무 어두워서 밤에 무서우니까. LED 가로등 좀 달자고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만수 사건 이후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서로를 더 챙기게 되고 공동체 의식도 강해졌습니다. 분자 언니 사건 때문에 우리도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더 도우며 살아야죠. 며칠 후 골목 곳곳에 밝은 LED 가로등이 설치됐어요. 환한 불빛이 어둠을 밝히니 시장 전체가 따뜻해 보였습니다. 와, 정말 밝네요. 서미라가 감탄했어요. 그녀는 요즘 더 바빠졌습니다. 애완용품점에서 무료 중성화기 초검진 데이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었거든요. 언니, 백설이와 새끼들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서미라가 분자에게 검진 결과지를 건네줬어요. 모두 건강해요. 백설이는 완전히 회복됐고 새벽이와 조각이도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어요. 분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어요. 새끼들은 정말로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털도 윤기가 흐르고 활기차게 뛰어다녔어요. 고마워, 미라야. 덕분에 애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언니가 잘 키우신 거예요. 사랑으로. 무엇보다 좋은 변화는 분자의 좌판이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박만수가 사라진 후 상인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분자야, 여기가 내 자리야. 상인들이 함께 도와서 무거운 상자들을 옮겨줬어요. 예전보다 더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해.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할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찾으러 다녔잖아요.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왔어요. 어머, 미안해라.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TV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용기 있으셨어. 손님들은 분자에게 평소보다 더 많이 사갔어요. 게다가 채소에 한 줄 더를 자주 얹어주었습니다. 할머니, 그 개들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이제 정말 가족이 됐지. 다행이에요. 혹시 배추 한 포기 더 주실 수 있어요? 우리 강아지한테도 주려고. 분자는 웃으며 배추를 한 포기 더 담아줬어요. 고마워요, 할매. 그때 영상 정말 용감했어요. 덕분에 나쁜 사람들이 잡혔잖아요. 아이고, 덤은 오늘도 내 인생에서 빼먹은 걸로 충분합니다. 분자의 대답에 손님이 웃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돈을 더 주고 갔습니다. 오후 무렵 최태식이 찾아왔어요.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분자가 물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요. 제 일이 끝났거든요. 최태식은 조용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재 덕분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이름은 제대로 들은 적이 없네요. 최태식이 진짜 이름이에요. 필요하면 또 올 거예요. 최태식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사각소리가 들리면 말이에요. 그는 백설과 새끼들을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는 조용히 떠났어요. 트럭이 멀어져 가는 소리가 골목에 작게 울렸습니다.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갔어요. 진포시장의 파란 천막들에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친 분자는 백설과 새끼들을 바라봤어요. 새벽아, 조가가, 이리 와. 분자는 작은 상자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고 예쁜 방울 2개였습니다. 미라가 선물해 준 거야. 너희들 목에 달아줄게. 분자가 새끼들 목에 작은 방울을 하나씩 달아주자 찰그랑 찰그랑 하고 맑은 소리가 났어요. 이제 진짜 우리 아이들이구나. 백설도 새끼들 곁에 와서 앉았어요. 가족이 된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분자는 문득 집에서 가져온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걸 기억했어요. 바로 그날 밤 백설을 처음 덮어준 그 낡은 면조기였습니다. 백설아,
분자는 조끼를 다시 백설에게 씌워줬어요. 수미상관의 순간이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오래된 천소리가 골목에 작게 울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이제는 정말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백설이 분자의 손을 살짝 핥았어요. 새끼들도 어미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찰그랑 찰그랑. 작은 방울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분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혼자였던 자신에게 이렇게 소중한 가족이 생겼다니. 우리 모두 많이 변했네. 골목 끝에서 서미라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김아줌마와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인사를 건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분자야, 내일 봐. 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따뜻한 인사들이 골목에 울렸어요. 진포시장의 하루가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새로 설치된 LED 가로등이 환하게 골목을 밝혔어요. 더 이상 어둡고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분자는 백설과 새끼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찰그랑 찰그랑 하는 방울소리가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사람이 버린 곳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눈을 봤습니다. 나는 그 눈을 데려왔고 다음 날 2개의 심장이 더해졌어요. 우리 골목의 밤은 아직도 깊지만 너희가 울면 난 다시 일어서거든요. 오늘도 시장 끝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이제 그 바람 속에는 찰그랑 작은 희망이 울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생명이 가장 큰 용기를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백설이와 새벽이, 조각이가 그랬고 분자 할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작은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실 건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따뜻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